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패시브 애널리스트 고경범입니다. 오늘은 5월 MSCI 정기 변경에서 주의할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MSCI 정기 변경은 한국 시각으로 5월 13일 아침에 발표를 하고요. 실제 자금이 반영하는 것을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지수 안전 복제 자금은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MSCI 정기 변경 자료를 3월 말에 한번 4월 말에 이렇게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3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현대중공업하고 KT에 대한 편입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는데 여전히 현대중공업은 유일하게 편입 종목이 될 정도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 이슈로 편입이 된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편입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중공업이 뭐 MSCI 편입이 된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들은 조금은 좀 주의를 필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뭐 패시브 자금은 2천억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MSCI 정기 변경 전략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앞으로 이 편출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시젠하고 녹십자 여기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종목이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가능성은 미들로 제시를 하지만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편출 종목의 범위는 좀 많이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망은 시젠 녹십자, SK텔레콤의 편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KT가 편입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NTT 도코모가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져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됐던 부분인데 KT가 외국인 매수가 이제 크게 올라오게 되면서 편입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 부분은 SK텔레콤 케이스를 좀 보게 되면요. 최근 좀 집중해야 할 소재는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앞으로 한도 49%까지 살 수 있는 지분율이 얼마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MSCI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유동성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 우리로 치면 이제 통신이나 한전 같은 유틸리티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각 신흥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보유 제한을 좀 많이 걸어 놓습니다. 이럴 경우에 MSCI가 뭐 편입되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더 매수해야 한다고 하면 MSCI 추종 자금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는 케이스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편출을 하는 케이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우선 뭐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SK텔레콤의 MSCI 편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8월 편출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것들은 5월 편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SK텔레콤이 작년 7월에 저희가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이슈로 4분의 1로 편입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SK텔레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가치의 패시브가 4분의 1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출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는 시각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1,100억 원 수준의 자금이 물론 시가총액 대비보다는 낮지만 거래대금 대비 이 금액을 무시할 수준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편출 자체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더 살펴봐야 할 문제는 작년 8월의 비중 축소랑 편출은 이슈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7년 8월 기준으로 LG U+의 편출 사례를 볼게요.
펀더멘털이 좋았고 지수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MSCI 지수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상승해서 편출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리밸런싱 반영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죠. 기본적으로 MSCI 추종 자금은 리밸런싱까지는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기금이나 아니면 대차 거래를 돌리고 있는 PBS,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 투자와 같은 자금들은 이런 리밸런싱에 민감한 자금이 아니지만 앞으로 MSCI 지수에 편출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 1년간 대차 거래를 돌릴 수가 없겠구나.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종목을 굳이 유니버스에 유지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U+가 그 당시에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SCI 발표와 반영을 통해서 수익률이 부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성과는 좋지 않았던 것들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케이스에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문제는 18년 11월 LG U+의 비중 축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LG U+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못 되고 있었다가 18년 8월 달에 편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뭐 매수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펀더멘털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초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던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MSCI에서 비중 축소 발표가 나고 역시 반영을 해서 외국인 매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 외국인 보유 한도 대비 마진에 대한 전략을 그동안 잘 몰랐다가 18년 8월 LG U+가 편입이 되면서 헤지펀드들이 이것을 이용한 전략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11월 기준으로 매도를 먼저 선반영하고 비중 축소했던 부분들을 공매도 수익을 얻었던 부분을 보고 있고요. 외국인 그 매도를 보게 되면은 해당 일에 관련해서 공매도도 같이 발생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측면을 좀 봤을 때 지금 SK텔레콤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가 공매도와 연관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의 그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같은 구간에 대해서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대차 체결도 외국인의 순매수와 상응해서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해지 포지션을 담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KT의 편입 이슈로 18년 11월 LG U+ 케이스와 같이 헤지 펀드들이 이 전략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SK텔레콤에 좀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역시 상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대차 거래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외국인 순매수 이면에 있다는 점들은 SK텔레콤 MSCI 편출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18년 11월 LG U+ 주가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때는 18년 11월이 5G 모멘텀이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5G 요금제 이슈로 통신주의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적된 대차 거래가 U+ 케이스처럼 공매도로 연결이 된다는 것들은 MSCI 편출에 대해서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유의를 필요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